안녕하십니까. 젤센수학 천상훈 선생입니다. 이번 강의는 원순열에 대한 겁니다. 원순열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건 좀 기초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거는 나중에 융합 문제들 여러 가지 개념을 섞어 쓰는 그런 문제들 이런 거 다룰 때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원순열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원이 있는데 여기에 간단하게 이게 4개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1부터 4까지를 나열할 건데 1, 2, 3, 4 이렇게 나열한 거가 있을 것이고 1, 2, 3, 4 이렇게 나열한 게 있겠죠. 더 있죠. 근데 어쨌든 1, 2, 3, 4와 1, 2, 3, 4는 같은 거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회전하여 같은 경우의 수는 같은 거로 보고 구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1이 여기 있는 거 있었고 여기 있는 거 있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1, 2, 3, 4 여기 올 수도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1, 2, 3, 4 이렇게 올 수 있다. 이 4가지가 다 같다. 이해가시나요? 네. 그럼 일단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이 뭐가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치? 자, 그러니까 요렇게 원이 있는데 4자리가 있고 여기 1부터 4까지 나열을 할 건데 이거를 여기다 1대1 대응시키는 거, 즉 나열하는 방법수는 4팩토리얼이죠. 그런데 이렇게 4가지가 중복이 돼. 즉 회전하여 같은 경우의 수는 한 가지로 본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 4가지로 나눠줘야 되는데 이 4가지는 어떻게 발생하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2, 3, 4를 이렇게 나열한 경우에 하나요. 얘가 회전하면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한 가지당 4가지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3, 2, 4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1이 여기 오고 3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4가 2로 가는 거 이거 같은 경우의 수로 본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나열당 4가지씩 중복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로 나눠줘야 돼. 그럼 이제 이런 것은 10개, 100개, N개 어떻게 하든 간에 같은 패턴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샘플 하나 떠서 일반화 시킬 수 있다. 우리가 같은 계산 구조를 계속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은 N개를 만약에 나열한다 그러면 N 팩토리얼 하고 나서 N으로 나눠줘야 돼. 그래서 N-1 팩토리얼이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만 갖고 우리가 응용 문제를 풀 때 적용이 잘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좀 어렵기도 해요. 잘하시는 분은 잘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개념을 좀 더 간단한 개념으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경우의 수 셀 때는 같은 경우의 수를 갖는 것으로 대체해서 생각했을 때 그게 편리하면 걔를 쓰는 게 더 좋죠. 네, 계속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4자리가 있어. 1부터 4까지 내가 나열할 거야.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여기에 1이 오냐, 2가 오냐, 3이 오냐, 4가 오냐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졌죠. 왜냐하면 회전하면 같은 거니까. 그치? 그래서
1, 2, 3, 4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요. 이 선택하는 방법수가 몇 가지냐면 4가지가 되죠. 그래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무엇을 선택할까요? 선생님 3자를 좋아하니까 3을 내가 선택한 걸로 일단 생각해 봅시다. 그럼 3이라는 애를 여기다가 갖다 놔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렇게 다른 상황이 된다 이거지. 자, 이거를 회전을 시켜. 이렇게 회전을 시키든 이렇게 회전을 시키든 뭐 한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편하니까 한쪽 이제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로 생각합시다. 이렇게 회전시켰어. 그런데 제자리에 갖다 놔봐. 그러면 얘랑 구별 안 되니까 원래 것이 뭐였는지도 모르고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도 없죠. 그런데 얘는 회전을 시킨 다음에 원래 있던 대로 위치를 정해봐 하면 요 3 때문에 위치가 정해져요. 그죠?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얘랑은 완전히 다른 애가 되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원순열이라는 것은 회전에서 같다라는 개념이었는데 회전이라는 요소가 3이라는 걸 여기다 써놓음으로써 이제 구별이 안 되는 4가지였다가 이제는 3 때문에 이런 구별이 되는 그림이 된다 이거지. 여기까지 갔죠? 그러면 이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3 빼고 1, 2, 4 1, 2, 4를 나열하면 되죠. 이제 여기가 1, 4, 2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면 되죠. 그래서 요 3을 제외한 1, 2, 4를 여기다가 나열하면 된다. 또는 1대1 대응시킨다. 그럼 요거를 1대1 대응시킨다, 나열한다. 이 방법수가 3팩토리얼이다 이거. 이해 가시나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오든 여기 오든 여기 오든 그 의미는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희생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희생순열이라 그래. 그러면 희생은 뭘 희생시켰다는 소리냐면 아까 하나 둘 셋 넷 1, 2, 3, 4 중에서 선택하는 이 4가지를 세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가 오든 회전하면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여기 뭐가 오든 중요한 게 아니었지.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개 아무거나 뽑아서 여기다 희생을 시킨다 이거지. 희생을 시키면 이제 얘는 원순열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여기서 직순열이라는 개념으로 좀 생각이 쉬워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1, 2, 4를 나열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정리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정리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원형의 4개의 완전 대칭된, 여기 이제 완전 대칭됐다라는 뜻이 숨어 있어요. 여기에 1, 2, 3, 4를 나열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 중에 하나를 뽑아. 이게 4가지인데 이 4가지는 희생할 거야. 경우의 수 셀 때 안 센다고. 요걸 희생한다는 소리예요. 희생시키고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아무거나 그러니까 희생시키는 거니까 경우의 수 안 세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아무거나 갖다 써. 됐지? 그럼 이제 원순열의 개념이 없어졌지. 그럼 얘는 여기다가 1, 2, 3을 나열하는 직순열로 바뀐다. 그래서 3팩토리얼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얘가 결국 4팩토리얼 나누기 4 이거랑 같아지는 거지. 희생순열이라는 말은요. 희생순열이란 말은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요즘은.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요즘 한 곳에서는 이 용어를 쓰지 않지만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상당히 경우의 수 셀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요게 이제 일본 책에는 아직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몇 년 흘러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본 정석책 이런 데는 희생순열이라는 말이 아직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희생순열은 회전에서 같은 것 때문에 머리가 아팠는데 요 머리가 아픈 복잡한 거를 수학에서는 뭐라 그래서 모르는 건 죽여야 된다 그랬죠, 선생님이. 죽여버려야 돼. 가격적 표현이죠. 네. 그래서 여기 4개 중에서 하나를 여기다 희생을 시킴으로써 이 4가지는 희생당하는 거고요. 그 얘는 이와 같은 직순열의 개념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1, 2, 3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하고 똑같아진다 이거죠. 여기에 1, 2, 3을 나열하는 3팩토리얼과 같아진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가셨나요? 선생님 저 겁나서 그냥 이걸로 쓸게요. 하셔도 돼요. 그러나 응용이 좀 잘 안 되실 거예요. 빨리빨리. 근데 희생순열이라는 개념을 쓰시면 이제 응용이 좀 빨라지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으니까 용어 하나 더 배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뇌 용량 엄청 크잖아. 한 개 더 외운다고 뭐 한 개 더 용어 안다고 해서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 희생순열이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희생순열을 이용해서 어떻게 경우의 수를 간단히 세는지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 총 9칸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세도 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 3, 9 9개. 자, 여기에다가 1부터 9까지 숫자를 나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얘는 일단 희생순열이라는 개념이 되죠. 여기 가운데에 어떤 원의 중심같이 이렇게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보면 이렇게 원형의 개념이 생기죠. 그런데 경우의 수 셀 때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특별한 조건 먼저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특별한 조건 먼저 해결한다. 다시 한번 특별한 조건 먼저 해결한다. 특별한 조건부터 해결한다. 그래서 특별한 조건을 해결하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다시 봐요. 이 그림을 다시 보면 어디가 제일 보여? 잘 딱 눈에 띄냐면 여기가 눈에 띄죠. 왜냐면요, 여기는 1이 오든 2가 오든 3이 오든 9가 오든 전부 구별이 됩니다. 자, 원순열의 핵심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같은 경우의 수로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1부터 9까지 오는 게 다 구별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애 먼저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고요. 이 가운데 올 수 있는 숫자는 총 9가지니까 9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갔죠? 그럼 두 번째 생각은 이제 여기 숫자를 하나 썼기 때문에 숫자는 8개 남았어요. 8개의 숫자가 남아있는 거고,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 회전에서 같은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아까 이런 단순하게 n 팩토리얼 나누기 n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런 문제는 막혀질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를 봅시다. 일단 수를 써봅니다. 같은 하나를 샘플 뜨면 돼요. 내가 순서를 1, 2, 3, 4, 5, 6, 7, 8, 9 하나를 예를 들든지 2, 1, 3, 4, 5, 6, 7, 8, 9 이렇게 하든지 뭐든 간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시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행해보라고. 그러면 여기 이제 1, 2, 3, 4, 5, 6, 7, 8 이렇게 썼다라고 생각합시다.
이거 9가지라는 거지 9를 여기 썼다라는 건 아니었지만 9로 샘플을 뜰게요. 그냥 샘플링. 네, 9라고 생각하고. 네, 이거 헷갈리면 그냥 다시 그냥 8개 남은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요 1, 2, 3, 4, 5, 6, 7, 8. 이 하얀색과 이 연두색의 순서는 구별이 되죠. 왜냐면 1, 2, 3, 4 이거고 1, 2, 3, 4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 2, 3, 4, 5, 6 이거고 얘는 8, 1, 2, 3, 4 이런 구조가 되니까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로 셀 때 우리가 따로 세야 돼. 중복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1 여기다 쓸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쓴다고 생각합시다. 네, 1, 2, 3, 4, 5, 6, 7, 8 좀 헷갈리네요. 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원순열 할 때.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개수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이때는 뭐 안에다 또 써보는 것도 괜찮죠. 이렇게 1, 2, 3, 4, 5, 6, 7, 8 됐다 이제. 됐죠? 그럼 봐봐. 얘는 7, 8, 1, 2인데 이 회전에서 같은 거가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회전에서 같은 것을 한 가지 경우의 수로 보는 거니까 1, 2, 3, 4, 5 하고 1, 2, 3, 4, 5 이거랑 1, 2, 3, 4, 5 이거랑 같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1이 여기 와 있는 애랑 여기 있을 때랑 1이 여기 있을 때랑 같은 경우의 수가 된다 이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이해가죠? 네. 그럼 이제 1이 1로 한 번 더 내려오면 만약에 여기가 이제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면 8, 1, 2, 3 8, 1, 2, 3 이거랑 똑같죠? 그러니 안 그러니? 그치? 그러네. 그러면 더 이상 이런 어떤 상황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걸 아실 거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요 회전에서 구별이 되는 그 방법, 그러니까 구별이 되는 경우의 수가 2개다 이거지. 2를 여기 쓴 거랑 2를 여기 쓴 거랑은 구별이 돼. 여기 쓴 것부터는 이제 구별이 안 돼. 얘가지. 그래서 요 회전하는 거를 이제 없애야 되는 거니까 이제 회전에서 같은 건 조사했고요. 회전에서 같지 않은 경우의 수를 봤더니 2가지더라. 2를 여기 쓴 거랑 여기 쓴 거랑 다르더라. 여기는 같더라. 그러니까 1 여기 쓴 거 여기 쓴 거 구별이 되고 1을 여기 쓰고 여기 쓰고 여기 쓰고 이렇게 쓰는 것들은 다 중복이 되더라.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희생 방법수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희생 방법수는 뭐냐면 구별되는 거야. 구별되는 곳, 구별되는 경우. 희생 방법수. 자, 뭔 소리냐면 1이라는 걸 내가 희생을 시킬 거야. 이제 여기 이제 한 가지 뺐잖아. 이 8개 중에서 한 개를 또 선택해요. 한 개를 선택했어. 이 선택을 해서 어디다가 쓸 거냐? 여기가 구별이 된다. 이거지. 2군데가. 그럼 이 선택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면 8가지인데 얘는 희생을 해야 돼요. 아까 얘는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구별이 되는 거니까 세야 되는 거고. 얘는 한 개를 선택하는 거는 뭐냐면 희생량을 찾는 거죠. 그래서 희생을 뭘로 할 것이냐. 이미 방법수니까 이건 희생돼야 된다. 8가지는. 대신에 이게 생겼어. 여기다 희생시킬래 여기다 희생시킬래 이게 구별이 되더라. 그래서 희생 방법수가 2가지다.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다시
우리가 스페셜한 조건들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원래 기본 수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희생시켰고 숫자는 몇 개 남았어? 7개 남았지? 이 7개는 나열하면 되는 거죠. 아무데나. 네, 그래서 7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이해가시나요? 네, 그래서 이 네 번째 단계에서는 그냥 직순열의 개념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순열은 그냥 일렬로 나열한다 이런 소리예요. 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자, 직순열로 돌아가서 이제 끝났어. 그럼 이제 전체 경우의 수는 희생 방법수가 2가지였고, 아이고, 쏘리. 가운데 9가지 있었죠? 까먹을 뻔했네. 여기 9가지, 가운데 9가지, 희생 방법수, 그 다음에 나머지 직순열. 즉, 원수절을 직순열로 고쳐서 푼다. 이게 희생순열의 핵심 내용이에요. 대신에 희생하는 방법수가 발생할 수 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아주 스페셜한 조건, 스페셜 1 요거고요. 요거는 스페셜 2 희생 방법수. 얘는 뭐가 된 거야? 이제 직순열이 된 거죠. 원순열의 성질이 없어졌으니까. 아시겠나요? 네, 여기까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거 알면 되게 좋아요. 네, 그럼 이제 몇 개 문제를 좀 더 풀어볼게요. 자, 이와 같이 정삼각형이 있어요. 정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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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도 정삼각형. 여기에 4가지 색을 칠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4색을 칠할 건데 이 4가지 색은 서로 다른 색이겠죠? 뭐 1, 2, 3, 4라고 합시다. 1번 색, 2번 색, 3번 색, 4번 색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여러분 감 잡았죠? 어디가 스페셜한 조건이에요? 여기가 스페셜한 조건이죠. 그럼 얘는 희생방법수라는 게 존재하느냐 하면 이거는 존재 안 하네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스페셜한 조건 희생방법수 2는 이거는 생각 안 해도 되네요. 네, 그럼 이제 계산합시다. 여기 올 수 있는 게 4가지야. 요걸 희생시키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뭔가 하나를 희생을 시켰겠죠? 이를 희생시켰다고 봅시다. 몇 개 남았어요? 2, 3, 4, 3개 남았죠? 그러면 어딘가 하나에다가 희생을 하나 시켜요. 희생 방법수가 한 가지니까 이 X자로 하지 말고 이건 그냥 한 가지로 합시다. 희생 방법수가 없는 경우, 희생 방법수가 구별되지 않는 것은 그냥 한 가지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희생을 시켰어요. 그죠? 하나 희생을 시켰으면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지. 그래서 2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얘는 8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볼까요? 네, 요렇게 반원이 있어요. 그 여기 하나, 둘, 셋, 뭐 3개, 4개, 뭐 상관없다. 둘, 셋, 넷, 5개 이렇게 있어요. 네. 요거 1부터 9까지 숫자를 써놓는 방법입니다. 네, 요게 문제예요. 방법수는 몇 가지냐? 이거 수능 문제인데 이것도 2번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게 원순열이구나. 원순열이니까 9팩 나누기 9. 요런 바로 틀리는 거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순서대로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익숙해지면 금방 한눈에 보여요. 자, 희생을 하나 할 거야. 희생을 하나 하는데 희생하는 거, 즉 1부터 9까지 희생량 선택하는 방법이 9가지죠. 이거를 이제 희생시킬 거니까 안 산다 이거지. 그 희생하는 방법수를 세봅시다. 1이 여기 오는 거, 예를 들어서 1을 내가 희생시킨다 그랬을 때 1이 여기 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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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는 게 다 구별이 되네요. 그쵸? 잘 모르겠으면 9개 다 써보세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면 내가 그림 9개 그려서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9개 가기 전에 알아차려요. 한 3개만 그려도 됩니다. 보통 기하학적 추론은 3번 정도 하면 아니까.
자, 그러면 지금 희생 방법수가 몇 가지죠? 희생 방법수 줄여서 희방이라고 쓸게요. 그냥 희생 방법수 줄여서 희방. 요게 9가지죠. 자, 희생 방법수 셌고, 그러면 나머지 직수열이니까 8가지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8가지래. 8팩토리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얘는 희생 방법수 9가지에 하나 희생시키면 직선열이 되는 거니까 8팩토리얼 해주면 되는데, 얘는 9팩토리얼과 같아지죠. 그래서 얘는 사실은 희생 방법수와 희생하는 희생하는 우리 가지수 있잖아. 9가지. 지금 희생 방법수가 9가지잖아. 이게 같으면 얘는 원순열이 아니고 직순열이래요. 근데 학생들이 이거 오답을 어떤 걸 많이 쓰느냐면 실제로 8팩토리얼을 오답으로 많이 선택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외워서 경우의 수를 공부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걸 배우고 이 배운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자꾸 푸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예제 3으로 갈까요? 이제 또 요런 문제가 있어요. 요런 주사위 문제인데, 주사위가 정육면체죠. 그래서 정육면체 주사위가 있어요. 여기에 1부터 6까지 써서 주사위를 만드는 방법수를 구하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문제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선생님 위아래 합이, 그러니까 마주보는 면의 눈의 합이 7이 되게끔 만드는 게 주사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요. 그냥 1부터 6까지 자유롭게 써갖고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즉 주사위의 종류가 몇 가지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던졌다가 야, 제자리 나가면 못 찾지. 원래 얘가 얘인지 모르잖아. 구별이 전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흠집을 내야 돼. 흠집을 낸다라는 개념은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개념으로 바꾸는 거죠. 즉 희생의 개념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제일 먼저 여기다가 희생을 하게 되죠. 아무데나. 근데 뭐 아무데나 한데 일단 위가 편하니까. 여기에 뭔가 하나를 희생시킵니다. 이 희생하는 경우의 수가 6가지인데 이 6가지는 세지 않는다. 됐죠? 그럼 이제 어디가 스페셜해 보입니까? 당연히 요 윗면하고 마주보는 얘가 스페셜한 위치가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옆에는 또 희생수열, 즉 원수열의 개념이 남아있잖아. 왜냐하면 여기랑 여기랑 우리가 꼬챙이로 꽂고 팍 돌리면 뽀르릉 돌아가고 제자리에 남아를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원수열의 개념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생각하자, 그지? 생각하는 순서도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별 만이면 여기가 별 2야. 그러니까 여기 하나 희생을 시켰어. 근데 6가지 세지 않고, 그럼 몇 개 남았어? 5개의 숫자가 남았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것은 5가지가 되는 거죠. 숫자 5개 남았으니까. 인정. 자, 그래서 이제 해놓고 놨더니 이제 이 옆면이 문제야.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이렇게 돌려도 구별이 안 되잖아. 분필 돌리는 거 보이나?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아갔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숫자가 몇 개 남았냐면 4개가 남았지. 4개. 4개 중에 1개를 선택해서 또 희생을 시킬 거야. 그래서 1개를 선택해서 희생을 시키는 거니까 1개 선택하는 방법 4가지, 얘는 세지 않는다, 희생시킨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 희생 방법수를 세 보려고 하면 여기 아주 정면, 여기다 희생하나 여기다 희생하나, 여기다 희생하나 여기다 희생하나,
똑같은 거니까 아무데나 희생하면 되는데 희생 방법수는 한 가지가 나오죠. 네, 구별되는 게 없어요. 희생 방법수는 한 가지다. 한 가지. 그럼 이제 희생을 하나 했으니까 몇 개 숫자가 남았냐면 3개가 남았고 이 3개는 직순열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네, 여기 아무데나 하나 희생을 시키고 이쪽에다 할까요? 어디다 할까? 요쪽 면에다 했다고 칠까요? 여기다 희생을 하나 시켜요. 네, 그럼 이제 앞면, 옆면, 저쪽 뒷면 이렇게 3개는 그냥 직순열이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문제를 정리해서 생각해 볼게요. 요거를 공간 문제는 평면도로 그려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윗면, 탑, 꼭대기, 여기, 여기가 탑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바닥이라고 보고요. 윗면, 아랫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다 희생을 하나 시켰죠. 여기다 하나 희생을 시켰어요. 여기다 하나 희생시켰어. 그랬더니 요 밑면 별투 여기 올 수 있는 게 5가지야. 그리고 이제 4개의 숫자가 남은 거죠. 여기 하나 뽑고 여기 하나 뽑았으니까 이제 4개 남은 거고 4개 중 하나를 아무데나 희생을 하나 시켜요. 여기가 별수야. 얘도 희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직순열이 되는 거지. 네, 몇 개 남았어요? 하나 희생시켰으니까 얘가 이제 3개 남았죠. 3개 남았으니까 이 3개는 직순열로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이 3개 남은 것을 직순열로 고쳐서 생각하니까 3팩토리얼이야. 자, 그럼 이제 계산 다시 윗면 희생 1로 표시할게요. 희생 한 가지. 그 다음 바닥에 오는 거 5가지. 옆면에 하나 희생시키고 나머지 직순열. 이렇게 돼서 5 곱하기 3팩토리얼이 6이니까 30까지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 주사위 문제는 질문이 이건 뭐 재수생분도 하더라고. 되게 어려워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서 이해하시면 아주 확실하게 이해가 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뭐 강의 많이 했지만 요거가 희생순열이라는 단어에 좀 거부감이 있거나 왜 안 배우는 걸 가르쳐? 선생님 이상해? 하고 안 배우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선생님 강의를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 희생순열이라는 걸 배우고 나서 경이롭게 경우의 잘 세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고요. 실제로 학생들도 그런 후기를 많이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희생순열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고 희생 방법수라는 것도 이해해라. 그래서 결국 원순열은 회전에서 같은 게 머리가 아픈 거니까 그 회전에서 머리가 아픈 요소를 없앤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단지 선생님이 아직도 지금 좀 그런데 뭐가 그러냐면 이 희생순열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갖는 학생들이 많아요. 친구들이. 그래서 이 희생순열이라는 거 하나 뭐 더 쓴다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머리 타시는 것도 아니고 그치? 뭐 좀 이게 대학 수업도 아니고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수를 희생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래서 요런 개념을 이용하면 훨씬 쉽게 원순열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얘기를 하지만 이 희생순열이라는 단어 자체, 그러니까 요 용어 자체에 좀 거부감을 갖는 학생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거부하지 마시고 선생님 그 강의를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